거지라고 무시했던 친구를 한국으로 모셔간 후 그 친구,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몰도바 출신 여성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절친이었던 카타리나와 3년간 등을 돌리고 살았던 소피아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너 같은 거지랑은 친구 못해라는 말에 상처받았던 그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3년간 자신을 무시했던 카타리나에게 끝까지 복수하지 않았던 소피아는 결국 부모님의 병원비 때문에 용기를 내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땅을 밟은 소피아가 단 몇 달 만에 보여준 반응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카타리나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사과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해요. 소피아를 거지라고 여겼던 카타리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소피아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몰도바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피아입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몰도바의 수도 키시너우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그럭저럭 괜찮은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는 키시너우 외곽에서 작은 포도 농장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지역 은행에서 대출 담당 직원으로 일하셨거든요. 우리 집은 키시너우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있었는데, 앞마당에는 어머니가 키우시는 장미꽃과 라벤더가 가득했습니다. 여름이면 그 향기가 집 안까지 들어와서 정말 좋았어요. 저에게는 3살 위인 오빠 알렉스가 있어요.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고, 특히 수학과 과학에 뛰어났어요. 부모님은 항상 오빠를 자랑스러워하셨죠. 반면 저는 공부보다는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그림 그리기와 언어 배우기를 좋아했습니다. 루마니아어가 모국어이지만 러시아어도 유창하게 할 수 있었고, 학교에서 배운 영어도 꽤 잘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언어에 재능이 있다고 늘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집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거실에는 아버지가 직접 만든 나무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던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죠. 주방에서는 항상 어머니가 만든 마마리가와 브린자 치즈 향이 났어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12살 때까지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이었어요. 매년 여름이면 할머니가 살던 시골 마을에 가서 한 달 정도 머물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촌들과 함께 뛰어놀고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맛있는 플라친타를 먹으며 지냈죠. 할머니는 저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특히 제가 그림을 그릴 때면 항상 우리 소피아는 예술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금으로 된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주셨어요. 그 목걸이는 할머니의 할머니부터 내려온 가보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13살이 되던 해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해 봄에 아버지의 포도 농장에 필록세라라는 병충해가 생겼어요. 유럽 전역에서 포도나무를 말라 죽이는 무서운 병충해였는데 우리 농장도 피해갈 수 없었죠. 수확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아버지는 큰 손해를 보셨어요. 설상가상으로 그해 여름에는 몰도바에 100년 만에 가뭄이 들어서 거의 모든 포도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농장을 돌아다니며 살려보려고 애쓰셨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농장을 팔아야 했고 그 돈으로 빚을 간신히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어깨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어요. 그즈음 어머니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거죠. 처음에는 약으로 조절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점점 상태가 악화되면서 일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자주 어지러워하셨고 손발이 저리다고 하셨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었죠. 결국 어머니는 은행을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유일한 안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진 거였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일자리를 찾아다니셨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도 하셨어요. 어머니는 건강이 나빠지면서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우리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오빠와 저는 갑자기 어른이 되어야 했어요. 집안일은 물론이고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걱정해야 했죠. 학교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제 절친이던 카타리나가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카타리나는 아버지가 지역에서 꽤 성공한 와인 수입업자였어요. 저희가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제가 예쁜 옷을 입고 오지 못하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는 모습을 보더니 점점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뭔가 제안하면 바로 따라했는데, 이제는 글쎄라고 대답하면서 다른 친구들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저만 빼고 속삭이듯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제가 14살 때였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일 파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카타리나가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소피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초라해 보여? 예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 말이 정말 아팠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반 친구들이 모여서 카타리나 생일 파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도 당연히 초대받을 줄 알았는데 카타리나가 제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소피아는 초대 안 할래. 우리 집에 너 같은 거지가 오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 같은 애랑은 이제 친구 못 하겠어.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을 보며 웃었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은 다들 조용해졌고 몇 명은 민망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저를 편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고 그날 하루 종일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집에 와서 혼자 방에서 더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가난하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깨달았죠. 그 후로 학교 생활이 정말 힘들어졌어요. 카타리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수근거렸죠. 소피아 집 완전 망했대. 아버지가 농장 날렸다면서 어머니도 병원에 입원했다더라. 같은 말들이 제 귀에 들렸어요.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뭘 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제목이 별에서 온 그대였는데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봤어요. 그런데 점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도 아름다웠지만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신기했어요. 깨끗한 거리, 예쁜 카페,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들이 제가 살던 현실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특히 주인공 천송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인터넷에서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간단한 말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문장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어 공부는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학교에서 아무도 저와 친하게 지내지 않을 때, 집에서 부모님이 돈 걱정으로 싸우실 때, 저는 한국어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한국어 학습 자료를 찾아보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봤죠. 한국의 음식, 전통, 현대 문화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빠는 장학금을 받아서 부쿠레슈티 대학에 진학했지만 저는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집안 형편상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한국어 공부에 더 열중했어요. 17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네 카페에서 일했는데 손님들이 가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힘들었어요. 특히 제가 아는 사람들이 와서 어머, 소피아 여기서 일하네라고 수군거릴 때는 정말 창피했죠. 그래도 집안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했어요. 주말에는 사무실 청소 일도 했고 가끔 제가 할 수 있는 러시아어나 영어 통역 일도 했습니다. 통역 일을 하면서 제 언어 실력이 꽤 괜찮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죠. 언젠가 한국어 실력으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온라인 한국어 학습 사이트에 가입해서 다른 외국인 학습자들과 교류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한국어 공부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드라마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어느새 저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인터넷으로 배워서 집에서 해먹곤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어요. 20살이 되어서도 저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고 있었고 카타리나를 비롯한 옛 친구들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좋은 직장을 구해서 멀어져 갔죠. 가끔 길에서 마주치면
그들은 저를 못 본 척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한국어 공부가 언젠가는 제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었고, 한국어 공부는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3살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한국어로 간단한 일상 대화는 물론이고 복잡한 내용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온라인에서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들이 모여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곳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가입했고, 처음으로 제 한국어 실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그룹에서 처음 자기소개를 할 때 정말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몰도바에서 온 소피아입니다. 한국어 공부한 지 3년 정도 되었어요 라고 썼는데, 다른 멤버들이 와, 몰도바에서 온 분이시네요. 정말 신기해요 라고 반응해 주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스터디 그룹에서 활동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어요. 다른 학습자들의 질문에 답변도 해주고 몰도바 문화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몰도바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들을 설명할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룹에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어요. 아이디가 민준이었는데 자기소개를 보니 한국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해외 진출을 위해 다른 나라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이 그룹에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처음부터 달랐어요. 다른 한국인 멤버들은 주로 외국인들의 한국어를 고쳐주거나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는데, 민준 씨는 오히려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질문했어요. 특히 제가 올린 몰도바 전통 음식 사진을 보고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날부터 민준 씨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문화 교류 차원에서 시작된 대화였는데 점점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죠. 그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를 물어봤고, 저는 솔직하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드라마만 보고 이 정도까지 한국어를 배웠다니 라고 그가 말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제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능력을 알아봐 주는 것 같았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는 거의 매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민준 씨는 회사 일로 바쁘면서도 항상 제 메시지에 답장을 해주었고, 제가 한국어로 쓴 긴 글들을 정성스럽게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문법이나 표현이 틀렸을 때도 상처받지 않게 부드럽게 고쳐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가 갑자기 소피아 씨, 혹시 한국에 와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한참을 멍하게 있었죠. 한국에서 일한다는 건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답했더니 그는 소피아 씨의 언어 능력과 문화적 감수성이면 우리 회사에서 해외 마케팅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가슴이 정말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비행기표 값만 해도 제가 몇 달 동안 벌어야 할 돈이었고, 비자 문제도 있었죠. 게다가 부모님을 혼자 두고 떠날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고, 아버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든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하고 계셨거든요. 민준 씨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그는 회사에서 항공료와 숙소를 지원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비자 문제도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기회가 저에게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래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정말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몇 주 동안 고민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소피아야, 내가 요즘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구나. 엄마한테 말해보렴. 저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한국어 공부한 것부터 민준 씨와의 인연, 그리고 한국에서 일할 기회까지요. 부모님은 처음에 정말 놀라셨어요. 아버지는 한국이 얼마나 먼 나라인데 혼자서 어떻게 가겠다는 거냐며 반대하셨고, 어머니는 딸을 그렇게 먼 곳에 보낼 수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국어를 공부한 이유와 꿈에 대해 설명하니까 점점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머니가 그동안 내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면서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돈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민준 씨가 항공료를 지원해 준다고 했지만 그래도 초기 정착 비용이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돈은 있어야 했거든요. 그때 문득 할머니의 목걸이가 생각났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금 십자가 목걸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 가족이 가진 유일한 가치 있는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항상 이 목걸이가 언젠가 내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죠. 어머니께 목걸이를 팔아서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께서 분명히 이런 날을 위해 남겨주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동의해 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목걸이를 팔아서 얻은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고 필요한 준비를 했어요. 민준 씨는 정말 친절하게 모든 과정을 도와주었고 회사에서도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주었죠. 꿈만 같았어요.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부모님과 오빠가 배웅을 나왔어요. 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몸 조심하고 아프면 바로 연락하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우리 딸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빠는 누나 꼭 성공해서 돌아와라고 응원해 주었죠. 비행기 안에서 창문을 내다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적 카타리나가 저에게 했던 말들,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들, 그리고 한국어 공부하면서 꿈꿔왔던 미래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 땅을 제가 실제로 밟고 있다는 게 신기했죠. 민준 씨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는데 처음으로 실제로 만나니까 정말 떨렸어요. 소피아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는 민준 씨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꿈이 현실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그는 공항에서 회사까지 가는 길에 한국의 이곳저곳을 설명해 주었고 제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다른 직원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긴장했어요. 모두들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것 같았고 몇몇 사람들은 제가 한국어를 하는 걸 보고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것에 대해 약간 의구심을 가지는 것 같기도 했죠. 특히 마케팅팀의 선배 직원 중 한 명이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을 때는 정말 당황했어요. 그 순간 학창시절 카타리나에게 무시당했던 기억이 되살아났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기회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고 부모님의 기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무엇보다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거리감을 두었고 회의 시간에 제 의견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특히 마케팅팀의 선임 과장님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나라 정서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매번 반박하셨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릴 때 카타리나에게 무시당했던 기억이 되살아나서 정말 괴로웠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배려해 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는 저를 보면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했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업무가 있으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그런 민준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업무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들이나 미묘한 표현들을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회의에서 발표할 때도 떨렸고 동료들이 빨리 말하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회사에서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다른 직원들은 유럽 문화를 잘 몰라서 어려워했는데 저는 몰도바뿐만 아니라 주변 동유럽 국가들의 문화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소피아 씨,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민준 씨가 제안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가 가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몰도바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의 소비자 성향, 문화적 특징, 마케팅 포인트들을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어떤 접근 방식이 효과적일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웠어요. 발표 당일, 저는 정말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몰도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제품을 어떻게 현지화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서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정말 식은땀이 났죠. 혹시 제가 뭔가 잘못 말했나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표님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날 이후로 회사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선임 과장님도 소피아 씨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그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회사의 유럽 진출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졌고 매출도 크게 증가했어요. 저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입사 1년 만에 주임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 소식을 부모님께 전화로 알려드렸을 때 정말 기뻐하셨어요. 어머니는 우리 딸이 이제 정말 어른이 다 되었구나라고 하시면서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도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 온 선택이 정말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민준 씨와의 관계도 점점 발전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였는데 점점 개인적으로 가까워졌어요. 퇴근 후에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주말에 한국의 여러 곳을 구경시켜주기도 했죠. 특히 민준 씨가 저를 부모님께 소개시켜준 날이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떨렸는데 민준 씨 부모님이 생각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셨거든요. 물론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걱정은 있으셨지만 제가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점점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2년 차가 되면서 저는 팀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럽 시장 담당자로서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후배들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한국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고 이제는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3년이 흘렀어요. 저는 마케팅 팀장까지 승진했고 민준 씨와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죠. 민준 씨와 결혼 이야기도 나누고 있었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세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 갑자기 오빠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소피아야,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당뇨 합병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민준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당장 고향에 가보세요. 회사 일은 걱정 말고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정말 고마웠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부모님을 혼자 두고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거든요. 몰도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년 전에 한국에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절망적이었지만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성공했지만 불안했습니다. 키시너우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오빠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오빠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 많이 좋아지셨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답했어요. 병원에서 어머니를 뵈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이셨고 손발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보시자마자 우리 딸이 왔구나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라고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무슨 소리야. 내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 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퇴원하셨어요. 집에 와서 보니 정말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떠날 때와 거의 똑같은 상태였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모은 돈으로 집을 수리해드리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자고요. 다음 날부터 집수리를 시작했어요. 지붕도 고치고 벽지도 새로 발랐습니다. 부엌도 새로 꾸미고 어머니를 위해 편한 침대도 사드렸어요.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안을 간단히 수리하고 새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들여놨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어머니가 우리 집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동창회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카타리나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계속 연락해서 소피아가 한국에서 성공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꼭 와야 해라고 해서 결국 가기로 했어요. 동창회 당일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예쁜 원피스를 입고 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을 때 모두들 정말 놀라더라고요. 소피아, 너 완전 달라졌다. 진짜 성공한 것 같아 보여라는 말들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카타리나가 나타났을 때는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나이 들어 보였고 뭔가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카타리나는 저를 보자마자 어머, 소피아야 라고 말했는데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 있었습니다. 안녕, 카타리나야 라고 인사하자 카타리나는 너 정말 많이 변했다.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투에서 질투가 느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제 한국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많이 했어요. 회사에서 뭐 해? 한국 남자친구 있어. 돈 많이 벌어?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친구들은 정말 부러워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카타리나가 너 정말 그 한국 남자와 결혼할 거야? 동양인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다른 친구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민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러자 카타리나는 그래도 우리랑은 다르잖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화가 났지만 큰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말했어요. 카타리나야, 사람을 외모나 인종으로 판단하는 건 옳지 않아. 나는 민준 씨를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그러자 카타리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동창회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다른 친구들은 카타리나의 말이 부적절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일찍 자리를 뜨고 싶었지만 끝까지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일을 민준 씨에게 전화로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씨는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소피아 씨가 잘 대처한 것 같아요 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 말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의 상태가 다시 나빠졌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가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몰도바의 의료시설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 큰 결심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시고 가기로 한 거예요. 한국의 의료 기술이 훨씬 발달해 있으니까 어머니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제가 곁에서 돌볼 수 있잖아요.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처음에는 반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서 뭘 하겠느냐며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이제 충분히 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설득했습니다. 민준 씨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민준 씨가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해보겠다고 했을 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민준 씨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했거든요. 민준 씨 부모님께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시고 오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민준 씨가 먼저 상황을 설명해드렸지만 어머님의 첫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갑자기 왜 부모님까지 한국에 오시려고 하는 거니? 하시면서 당황스러워하셨어요. 아버님은 더 직설적이셨습니다. 민준아,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벌써 장인어른까지 모시고 온다는 게 말이 되니?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상태가 정말 심각해요. 한국에서 치료받으시면 훨씬 좋아지실 것 같아요 라고 계속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용기를 내어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혼자서는 더 이상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민준 씨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소피아야, 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어르신들이 더 힘들어하실 수도 있잖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맞기도 했어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적응하실 수 있을지 걱정도 됐거든요. 그때 민준 씨가 정말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그럼 먼저 단기간으로 오셔서
치료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 달 정도만요. 그리고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민준 씨 부모님도 그 제안에는 동의해 주셨어요. 아버님이 그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그런 큰 신세를 어떻게 지느냐며 사양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라고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결국 동의해 주셨습니다. 한 달 후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는 날, 저는 정말 떨렸어요. 민준 씨와 함께 인천공항에 마중을 나갔는데 부모님이 나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서 나오시는 걸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아버지 하고 달려가서 안았을 때 정말 그리웠던 마음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아버지는 우리 딸이 정말 컸구나라고 하시면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고, 어머니는 한국이 정말 깨끗하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씨가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안녕하세요. 소피아를 항상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루마니아어로 인사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공부하셨더라고요. 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살던 아파트 근처에 마련해둔 숙소로 갔어요. 민준 씨가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 주셨거든요. 침실도 2개 있고 부엌도 있어서 부모님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 병원 치료가 시작됐어요. 한국의 병원 시설을 보신 부모님이 정말 놀라셨습니다. 이런 좋은 병원이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감탄하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통역은 제가 도와드렸죠. 검사 결과 어머니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한국에서 치료받으시면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 만에 어머니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 구경을 시켜드렸습니다. 경복궁에 갔을 때 부모님이 한국의 전통 건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한국의 궁궐 건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명동에서 쇼핑할 때도 재미있었어요. 어머니가 한국 화장품을 보시고 이런 좋은 제품들이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신기해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비빔밥을 드시고 이거 정말 맛있다고 하셨죠. 2주일이 지나면서 부모님이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셨어요. 어머니는 병원 치료 덕분에 걸을 수도 있게 되셨고, 아버지도 한국 문화에 푹 빠지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민준 씨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언어 문제 때문에 걱정했는데 민준 씨가 통역을 도와주니까 대화가 잘 됐어요. 민준 씨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께 어머님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들끼리도 술 한잔 하시면서 금세 친해지셨어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 아버님이 소피아가 우리 민준이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족이 되어도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울 뻔했어요.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부모님이 한국에서 더 오래 있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여기서 치료받으니까 몸이 정말 좋아진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큰 결심을 했어요. 부모님께 아예 한국에서 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드린 거예요. 부모님은 처음에 놀라셨지만 내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다고 하시면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민준 씨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동안 저희 부모님과 친해지셨고 특히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좋아진 걸 보시고 감동하셨거든요. 그렇게 부모님이 한국에 정착하시게 되었어요. 부모님을 위해 더 큰 아파트로 이사도 했고 어머니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면서 건강을 관리하셨습니다. 아버지도 한국어 배우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요. 몇 달 후 몰도바에서 연락이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소피아가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부러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타리나도 제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카타리나의 메시지에는
정말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소피아야, 그동안 너에게 정말 못된 짓을 했어.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다면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좁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라고도 했어요. 저는 카타리나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카타리나야. 과거 일은 이제 다 잊었어. 우리 모두 그때보다 더 성숙해진 것 같아 라고 썼어요. 정말로 카타리나를 원망하는 마음은 사라졌거든요. 그해 가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몰도바와 한국을 연결하는 문화교류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민준 씨가 투자자로 참여해 주었고,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됐어요. 한국 기업들이 동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 저희 회사의 도움을 받았고, 반대로 동유럽 제품들을 한국에 소개하는 일도 했습니다. 제가 가진 언어 능력과 문화적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1년 후 민준 씨가 프러포즈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소피아, 평생 함께 살아요라고 말하면서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네라고 대답했어요. 결혼식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한국 전통 결혼식과 몰도바 전통 결혼식을 합친 형태로 진행했어요. 양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정말 기뻐하셨고, 몰도바에서도 친구들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었어요. 결혼 후에도 사업은 계속 번창했어요. 저희 회사를 통해 많은 몰도바 청년들이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고, 한국 회사들도 동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정말 보람찬 일이었어요. 부모님도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뇨가 완전히 안정화되셨고, 아버지는 한국어 실력이 늘어서 이제는 민준 씨 부모님과 직접 대화도 하세요. 정말 행복해 보이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지난해에는 몰도바를 방문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고향을 찾아간 건데 동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환영해 주었어요. 모두들 소피아가 정말 성공했다며 부러워했고 저희 가족을 성공 사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카타리나도 만났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소피아야, 너를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 나도 이제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진정한 화해를 했고, 이제는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건강한 부모님, 그리고 의미 있는 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요. 가끔 어릴 때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면 꿈 같습니다. 그때는 절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요.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볼 때가 제일 뿌듯하고 감사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도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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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뵐게요.